충남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5개 기관을 18개로 줄인다는 계획인데 반발이 거셉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시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산시가 추진하는 핵심 시정계획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올해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업무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상반기 완공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의 로드맵이 나왔습니다. 현재 25개 기관을 18개로 줄인다는 건데 반발이 거셉니다. 손용환 기자입니다. 취임 일성으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을 구조 조정하겠다고 밝힌 김태흠 충남지사. 2018년 이후 공공기관 5곳이 늘면서 출연금 지원 규모도 656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약 40% 증가했다며 사실상 전임 지사가 공공기관을 방만 운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충남도가 최근 연구 용역을 통해 25개 기관을 18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폐합 대상인 12곳은 5개로 합쳐지고 나머지 13곳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은 충남연구원으로,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바뀝니다. 또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재단, 관광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사회서비스원과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으로 통폐합됩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722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당장 통폐합 대상에 이름을 올린 기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경우 3개 팀이 줄어들 예정인데 고용 승계와 임금은 보장되지만 보직자 수 감소에 따른 팀장 면직 등 직원들 간의 갈등과 사기 저하가 불보듯 뻔합니다. 이사회 구성 문제 등 함께 통폐합되는 기관들과의 알력 다툼도 예상됩니다. 특히 조직 축소로 인해 기존의 청소년들에게 제공했던 각종 서비스 질의 하락이 우려됩니다. 통합되면서 축소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서 충남 청소년들에 대한 질적 서비스 수준이 아무래도 낮아질 것 같아서 효율화 면에 있어서 이것이 낮아지면은 저희 충남 청소년들에게 고스란히 통폐합에 따른 기대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충남도의 안장원 의원은 연구 용역의 일부 인건비 계산이 잘못됐고 충남 대전학사 운영 중단에 따른 효과도 227억 원으로 산정됐지만 향후 건립과 운영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없어지지 않는, 줄여지지 않는 인원을 없어진다고 가정해서 만든 인건비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 경영 효율화 효과는 100억도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이 시너지라고 하는 효과 1,300억 또한 매우 형식적으로 도출된. 한편 통폐합 대상 기관에 속한 노조 조합원들은 이미 짜놓은 결론에 맞춘 일방적인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아산시에게 지난해는 시정 방향과 정책의 기틀을 다지는 해였다면 올해는 이를 구체화해야 하는 해입니다. 올해 아산시가 추진할 핵심 시정 계획을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먼저 민선 8기 박경기 아산시장의 1호 결재 안건인 참여자치위원회가 드디어 구성됩니다. 12개의 분과에 모두 217명 규모로 이달 중 위원 모집을 거쳐 다음 달 본격 출범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시민이 60%를 차지하며 시정 계획부터 평가, 공공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시정의 새로운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시민소통 담당관실을 새로 신설하고 시민과의 만남인 아산형통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도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12월 신정호 주변 카페를 활용해 열린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아트 페스티벌.
올해도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 전시를 신정호 카페 50여 곳으로 확대해 2024년 국제미술 비엔날레로 격상시키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페라 갈라 콘서트와 같은 수준 높은 공연을 자주 기획하고 코로나로 인해 열리지 못했던 성웅 이순신 축제도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코로나19로 각종 문화 공연이 긴 잠에서 깨어나 이제 활짝 기지개를 켠 만큼 365일 문화예술이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아산항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다음 달 착수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본 예산에 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시는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아산항 개발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2025년 제4차 국가항만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되도록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닦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전담팀을 운영하고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과 연계해 둔포와 인주 등이 충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복도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이 올해 실질적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업무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상반기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복도시 중앙에 위치한 S-1 생활권 세종동입니다. 현재 이곳엔 어린이 박물관을 포함한 국립박물관 단지가 조성 중이고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자리하게 됩니다. 행복도시 건설청이 이곳 일대를 올해 상반기 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국가기능이 입지한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수로서의 국가적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도 2027년 상반기 준공 일정에 맞춰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해 9월 착수한 건립방안 기획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오면 이를 통해 구체적인 기능과 규모, 입지 등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건립방안을 확정짓는 흐름입니다. 이후 하반기까지 마스터 플랜 국제 설계 공모 등을 마무리 짓고 연내 기본 설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국제 공모를 저희가 실시를 하게 되면 올해 안에 당선작을 결정하고 내년에 실시 설계 착수하면 2025년 2월에 착공해서 2027년 상반기에 대통령 집무실 기준에서 상반기에 완공은 저희가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국회 세종의사당은 당초 목표로 했던 2027년 완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시인했습니다. 국회 이전 규모 등을 담은 국회 규칙 제정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대신 세종의사당이 이전에 따른 주거와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6-1 생활권 누리동을 주거 및 업무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해 고시한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최 교육감은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독재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과 그에 맞서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이 담겨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에 담긴 민주주의의 정신과 가치를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화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지속될 수 있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국내외 식품 분야 분석평가에서 우수한 실력을 입증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식약처와 영국 식품환경연구청이 주관한 식품 분야 국제 비교 숙련도 평가에서 이화학 9항목, 미생물 3항목 전 분야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평가는 관련법에 따라 시험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국도비 등 164억 원을 들여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는 천안 축구센터 구간을 시작으로 쌍용대로 등 13곳에 나무 54만 주와 지피식물 69만 본을 식재해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감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급수가 제한되고 있는 완도군에 5톤 화물차 2대 분량인 생수 6,000병을 전달했습니다. 두 도시는 지난 2007년 자매 결연을 체결했으며 완도군은 2020년에 천안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해조류로 만든 제품 등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매년 각 자치단체마다 시민들의 삶의 변화 등을 파악해 여러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조사를 하는데요. 최근 세종시가 공표한 지난해 기준 조사 결과 가운데 눈길을 끄는 몇 가지 사안을 꼽아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먼저 월 평균 가구 소득을 보겠습니다.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비율이 16.6%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이 13.7%, 4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이 12.6% 순이었습니다. 특히 800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 비율은 1년 전에 비해 3.6%포인트나 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 구성입니다. 지난해 가족끼리 떨어져 사는 분거 가구 비율은 21.4%로 2020년 26.5% 대비 5.1%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의 정착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건 분야에선 의료기관 이용 실태에 주목할 만합니다. 세종시 내 의료기관 이용률이 68.2%로 2년 전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반면 의료기관 이용 만족 비율은 줄고 불만족 비율은 소폭 늘었습니다. 불만족하는 60% 가까이는 치료 효과나 진료 결과 불만족 혹은 전문 의료 인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인지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역시 보건의료시설이라고 답한 비율이 22.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공영주차시설, 공연관람시설 순이었습니다. 시민이 바라는 세종시 발전 방향은 무엇일까? 역시 행정수도란 응답이 절반을 넘어 절대적으로 높았고, 이어 첨단 미래산업도시, 문화예술도시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관내 1,800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12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92%포인트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 수영 교육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것으로 초등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8차시 필수 과정으로 2학년과 6학년은 4차시 선택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세종시에서는 지난 2015년 생존 수영 교육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26,50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국토부가 아산탕정이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복합혁신성장 거점 도시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이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본 궤도에 오릅니다. 지난 2020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 약 2년 반 만입니다. 전체 면적은 탕정과 음봉 일대 357만 제곱미터입니다. 국토부는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상업 업무용지와 주거, 공원, 학교를 연계한 복합 커뮤니티 타운, 그리고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 타운 등 4개 특별 계획구역을 지정해 핵심 도시 경관과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산탕정 이 도시개발 사업제는 모두 2만 2천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인구수로는 약 4만 6천 명 규모입니다. 또한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국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을 비롯해 전용 도로와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해 신도시 세계 생활권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개발로 주거와 미래산업, 연구가 어우러진 복합혁신성장 거점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산탕정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2023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천안과 아산 지역 대학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올랐는데요. 그러나 신입생 정원 채우기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건 순천향대입니다. 순천향대의 정시 경쟁률은 22.96대 1을 기록한 의예과를 필두로 8.31대 1로 집계돼 지난해 7.22대 1보다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4.75대 1을 기록한 백석대와 4.7대 1을 기록한 남서울대도 각각 6.69대 1과 6.34대 1로 올랐습니다. 두 대학은 모두 예체능 계열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국대 천안 캠퍼스는 5.59대 1에서 5.55대 1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어 한국기술교육대 4.85대 1, 상명대 천안 캠퍼스 4.82대 1, 호서대 4.32대 1로 모두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77대 1이었던 선문대는 2.4대 1을, 2.05대 1이었던 나사렛대는 2.3대 1로 올랐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지역 대학들은 한 학년 등록금 면제를 비롯해 신입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 1인당 3개 대학까지 중복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는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 사랑카드의 10% 캐시백 혜택이 올해도 유지됩니다. 천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월 30만 원 한도까지 캐시백 10%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는 1% 캐시백이 적용됩니다. 지난 2020년 4월 출시한 천안 사랑카드는 지금까지 33만 장이 발급됐고 지난해엔 4,028억 원이 발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설 명절을 맞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벌입니다. 대상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곳으로 포장 횟수와 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또 위반 사항 적발 시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남서울대학교와 아토플래닛이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교육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운영되는 이번 캠프는 지역 초중고 학생이 대상이며 교육과정은 항공 드론, 스마트 로봇,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드론 등으로 총 880명의 참가자를 선발해 2월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교육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디지털 새싹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프로그램 확인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지난해 세종시에서 유통된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98건의 개체 이력 검사, 즉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6건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쇠고기가 유통될 때 개체 식별번호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DNA로 검증하는 검사입니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해 2만 1,000건이 넘는 각종 축산물 안정성 검사를 실시했으며 6건의 개체 이력 불일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재활병원에서 조리사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75-71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 그린테크에서 지게차 운전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666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삼팔 종합건재에서 거래처 관리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5-1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